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고압 배전솔로의 구성 순서로 알맞은 것은입니다. 뭐 어떻게 된다? 우리가 변전소에서 급전소, 급전선, 그 다음에 간선, 분기선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나가 됩니다. 2번 루프 배전 방식의 이점입니다. 루프가 뭐예요? 환상선로죠. 환상선로. 가지식 말고 환상선로 두 번째 했던 거요. 그래서 전선이 경제적이다. 아니고요. 답이 라번이죠. 전압 변동이 적습니다. 전압 변동이 적다. 그래서 뭐 루프 배전 방식뿐만 아니고 뱅킹이나 망상 배전 방식은 공통적이고 가지식을 뺀 나머지고요. 그러니까 가, 나, 다는 전부 뭐다 가지식이고 라번이 루프 배전 방식의 이점입니다. 3번 저압 뱅킹 배전 방식에서 캐스케이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접 변압기를 연결하는 저압선의 중간에 설치하는 건 뭐다? 구분표지였죠. 캐스케이딩 현상 방지 구분표지. 구분표지. 그래서 뭐 3번의 답이 가번이고요. 4번입니다. 저압 뱅킹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뱅킹 방식에서 우리 세 번째죠. 세 번째. 다섯 가. 깜빡임, 플리커요, 플리커. 깜빡임, 플리커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아니고요. 뱅킹 방식 플리커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다 그랬죠. 나 저압 간선의 전압 강화는 줄어지나 전력 손실은 줄일 수 없다. 예, 전력 손실 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 캐스케이딩 현상에 염려가 있다. 답은 답원입니다. 예, 그리고 라번 부하 증가에 대한 융통성이 없다가 아니고 있다. 예, 그래서 맞는 것은 옳은 것은 답은 답원이 됩니다. 캐스케이딩 현상 염려가 있다. 5번 배전 계통을 구성하는 저압 뱅킹 배전 방식의 캐스케이딩 현상이 뭐다? 하나 때문에 전부 고장나 버리는 거. 그런 거요. 저압선의 고장에 의해서 변압계 일부 또는 전부가 회로로부터 차단되는 현상은 캐스케이딩 현상이다 라고 합니다. 6번 뭐 네 번째 했던 거요. 망상 배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부하 증가에 대한 융통성이 적다가 아니고 부하 증가에 대한 융통성이 크죠. 그 다음 전압 변동이 대체로 작고요. 다 인축 감전 사고가 적은 농촌에 적합하다가 아니죠. 인축 감전 사고 우려가 많습니다. 환상식보다 무정전 공급 신뢰도가 더 높다. 무정전 가능성이 더 높다가 답이 됩니다. 라번이고요. 7번 네트워크 배전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망상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정전이 적고요. 나 전압 변동도 적고 나 인축의 접촉 사고가 적어진다가 아니고 이것은 인축의 접촉 사고가 많아진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하 증가에 대한 적응성이 크다도 맞고 답은 답원이 됩니다. 답원. 8번 송전 전력, 송전 거리, 전선로의 전력 손실이 일정하고요. 전력과 거리, 전선, 전력 손실까지 일정할 때 같은 재료의 전선을 사용한 경우 단상 2선식에 대한 3선식에 환산된 전력비는 얼마냐?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선간전압이다, 상전압이다 명시해주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3선식은 선간전압, 상전압 공이 똑같았죠. 맞죠? 그래서 1.15배가 됩니다. 단상 2선식에 비해서 1.15배인데 3선식은 선간전압이나 상전압이나 그 송전 전력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구분하지 않더라도요. 9번입니다. 3상 4선식의 배전 방식에서 한 선당 최대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단 전압이 상전압이고 선전류 I라고 합니다. 9번 한번 보면은 보세요. 3상 4선식에서 보세요. 이게 선간전압 기준으로 했을 때 P는 선간전압 기준으로 했을 때 루트 3VL IL이었습니다. 루트 3VL IL. 근데 상전압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상전압 기준으로 했을 때 P는 3배 VP IP인데 혹은 IP는 IL이 되죠. 예. Y결선, 3상 4선이 Y결선에서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상전압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한 선당 전력은 얼마? 선은 4가닥이고 P니까 4분의 3이 됩니다. 4분의 3 VI니까 0.75 VI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3상 4선식은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은
강조를 했지만은 선간전압이냐 상전압이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히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문제로 갑니다. 10번. 동일 전력을 동일 선간전압이에요. 동일 선간전압, 동일 역률로. 이건 삼성삼선식이나 구분 없고요. 선간전압, 동일 선간전압, 동일 역률로 동일 거리에 보낼 때 사용한 전선 총 중량이 같으면 단상 2선식과 삼상 3선식의 전력 손실비입니다. 전력 손실비는 어떻게 된다? 요거 얼마? 8분의 3. 얼마? 4분의 3. 3분의 1입니다. 맞죠? 전력 손실비. 요거 단상 3선식, 요거 삼상 3선식, 요거 삼상 4선식입니다. 따라서 10번에는, 단상 2선식, 삼상 3선식의 전력 손실비니까 4분의 3이 됩니다. 다. 꼭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다 3이 들어가고요. 네. 8분의 3, 4분의 3, 3분의 1입니다. 11번 봅니다. 전력, 역률, 거리가 같을 때, 사용 전선량이 같다면은, 삼상 3선식과 삼상 4선식의 전력 손실비는 얼마냐 합니다. 제 앞에서 전력 손실비인데요. 얼마냐? 일단 삼상 4선식의 중성선의 굵기는 외선과 같고, 원래 삼상 4선식에서 이런 말이 이거,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의 굵기가 외선이라고 그러고 요거 중성선이라고 해요. 중성선. 이것과 이 중성선의 굵기를 같다라고 가정한 겁니다. 이렇게 가정하고 풀어야 돼요. 중성선의 굵기가 외선과 같고 외선과 중성선 간의 전압은 3선식의 선간전압과 같고 삼상 평형부하이다 라고 했을 때 삼상 3선식과 삼상 4선식의 전력 손실비는 얼마냐? 지금 이거 대입하는 거죠. 보세요. 3분의 1분의 삼상 4선식은 3분의 1이고요. 삼상 3선식은 얼마? 4분의 3입니다. 따라서 얼마가 된다? 4분의 9가 됩니다. 4분의 9. 그래서 답은 라번이에요. 단상 2선식 비교했을 때 어차피 똑같이 얘도 그렇고 똑같이 단상 2선식 비교니까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3분의 1분의 4분의 3 이렇게 넣어서 계산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분의 9가 돼요. 4분의 9. 12번 갑니다. 12번. 단상 3선식 110에 220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냐? 단상 3선식에서 중성선과 외선 사이가 110이고요. 외선과 외선 사이. 이거는 용어가 이렇게 됐죠.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요놈을 우리가 요선하고요. 요선은 우리가 외선이라고 해요. 외선. 네. 바깥의 선. 그 다음에 요놈은 우리가 중성선이라고 해요. 중성선. 예. 지금 문제에서 110에 220이란 말은 얘가 제가 했죠. 얘가 110이고 110이고 또 110이고요. 얘가 220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설명 옳은 것입니다. 전압 불평형이 우려되므로 콘덴서를 설치한다. 콘덴서가 아니고 우리가 저압 밸런서를 설치한다 그랬죠. 저압 밸런서는 우리가 단권 변압기라고 부릅니다. 변압기. 그래서 콘덴서가 아니고요. 나 중성선과 외선에만 부하를 사용한다. 무슨 말이냐? 중성선과 외선에만 부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선과 외선 사이에도 부하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도 틀린 것이고요. 중성선에 반드시 퓨즈를 끼워야 한다. 중성선에는 퓨즈를 연결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죠? 퓨즈를 연결하면은 여기에 부하 불평형에 의해서 소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퓨즈를 연결하지 않고 동선으로 직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동선은 구리선으로 직접 결합한다는 겁니다. 결합을 하긴 해야 되는데 구리선으로 직접 결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라번 두 종류의 전압, 이종의 전압을 얻을 수가 있고 전선 양이 절약되는 이점이 있다. 답은 라번이 됩니다. 13번 저압 단상 3선식 배전 방식 가장 큰 단점이 뭘까요? 가장 큰 단점이 뭐다?
전압의 불평형이 생기기 쉽다. 단점이 이거였죠. 전압 불평형, 이것 때문에 중성선 퓨즈 연결하지 않고 저압 밸런스 설치하고 이거였고, 나머지는 다 좋았습니다. 즉, 절연이 곤란하다 아니고, 설비 이용률이 나쁘다도 아니고, 두 종류의 전압을 얻을 수 있다 이것도 아니고, 가장 큰 단점은 전압의 불평형이 생기기 쉽다. 나번이 됩니다. 14번. 교류 저압 배전 방식에서 밸런서를 필요로 하는 것, 밸런서 필요한 것은 단상 3선식밖에 없어요. 단상 3선식 나번이고요. 15번. 단상 2선식과 삼상 3선식의 부하전력 전압을 갖게 했을 때 단상 2선식의 전류를 100%로 보았을 때 삼상 3선식의 선로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합니다. 요거는 보세요. 봅니다. 지금 15번인데요. 전류입니다. 전류. 지금 문제사항에서 전압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단상 2선식에서 P는 얼마예요? P는 VI가 됩니다. VI요. V인데 우리가 삼상 3선식에서 P는 삼상이니까 루트 3배의 VL IL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선로 전류라고 했습니다. 선로 전류는 선전류잖아, 맞죠? 선전류기 때문에 루트 3을 곱하는. 만약에 상이라고 하면 3을 곱하지만은 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루트 3을 곱해요. 그럼 보세요. 지금 얘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전력도 같고 전압도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 I는 뭐다? 단상 2선식에서 I는 요것을 2선식이라 할게요. 3선식에서 루트 3의 I3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단상 2선식에서 전류는 3선식의 전류배에서 루트 3배가 됩니다. 따라서 삼상 3선식의 선로 전류 I3는 어떻게 돼요? I3는 루트 3분의 1의 I2, 즉 단상 2선식의 전류에 비해서 루트 3분의 1배가 됩니다. 따라서 루트 3분의 1배 하면 약 반올림에서 58%, 0.57이니까 퍼센트로 바꾸면 58%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16번 가봅니다. 16번. 전압이 3300에 105에 0, 105입니다. 3300에 105에 0, 105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변압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보세요. 1차에 3300볼트를 가했습니다. 그랬을 때 2차에 105에 0, 105란 말은 여기 중성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105볼트가 걸리고 여기에도 105볼트가 걸린다. 이 말입니다. 즉 1차, 2차 변압기를 얘기하고요. 건수를 얘기하는데 2차는 단상 3선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단상 3선식 변압기에 60A의 60%. 그러니까 부하를 연결하는데 이렇게 부하를 연결하는데 여기에 60A고요. 여기에 역률이 0.6이랍니다. 0.6. 그 다음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 있죠. 이렇게 흐르는데 뭐 방향 이렇게라고 할게요.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지금 50A 역률이 0.8이랍니다. 이럴 때 총 유효 전력은 얼마냐? 이것은 그냥 각각을 더하면 돼요. 보세요. 지금 여기에 전력 유효 전력은 얼마냐? P1이라고 할게요. P1은 전압 전류요. 얼마? 전압 뭐 VI 코사인 세타니까 전압 105 곱하기 전류 60 곱하기 역률 0.6입니다. 유효 전력이기 때문에 역률을 곱합니다. 혹시나 문제에서 역률을 주어지고 피상전력 단위로 물으면 역률 곱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기서는 유효 전력이기 때문에 역률을 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3780W예요. 3780W가 됩니다. 그 다음 P2는 어떻게 해요? P2는 여기에 전력은 어떻게 된다? 50에 105 얼마? 똑같이 하니까 105 곱하기 50 곱하기 역률 0.8이 됩니다. 하니까
이렇게 피터의 전력이 4200W가 됩니다. 즉 여기에서 전력이 3780W, 여기에서 전력이 4200W. 따라 전체 전력은 P1 더하기 P2 해서 3780 더하기 4200 하니까 얼마요? 7980W. 예, 80W니까 약 8kW가 돼요. 8kW. 예. 이렇게 우리가 하면은 8kW의 유효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번에는 답이 나번이에요. 예, 단상 3선칙. 예, 그래서 계속합니다. 17번 볼게요. 17번. 우리나라에 특고압 배전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3상 4선식입니다. 두 종류의 전압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력 손실비도 가장 작고, 전선 중량비도 가장 작고, 우리가 상전압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단선당 공급 전력도 가장 크고, 그래서 우리가 배전 방식 가장 많이 쓰는 것 3상 4선식입니다. 특고압 배전 방식뿐만 아니고 18번 저압 배전선의 배전 방식 중 배전 설비가 단순한 공급 능력의 최대인 경제적 배분 방식이며 이 내에서 220에 380 뭐예요? 상전압 220에 선간전압 380 이 승합 방식으로 채택된 방식이 뭐냐? 220과 380 두 종류에 얻을 수가 있는 이러한 방식이 뭐다? Y결선입니다. Y결선에서 선간전 380일 때 상전은 220이요. 이렇게 Y결선하는 것은 3상 4선식이 됩니다. 3상 4선식. 그 다음 19번 한번 볼게요. 19번. 예, 19번. 이런 문제 봅니다. 지금 직류 2선식 대비 전선 한 가닥당에 송전 전력 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송전 전력 최대가 되는 것에서 선간전 전압, 지금 보세요. 전압 자체가 선간전압이에요. 선간전압. 우리가 3상에서 이렇게 됐었죠. 3선식에서 선간전압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가 됐다? 3분의 루트 3이고요. 상전압 기준으로 했을 때 루트 3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3상 4선식에서는 선간전압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4분의 루트 3이고요. 상전압 기준으로 했을 때는 4분의 3이었습니다. 지금은 뭘 묻느냐? 문제 19번에서 선간전압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선간전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을 묻는 거야. 선간전압을 했을 때. 따라서 3분의 루트 3이고 4분의 루트 3이면 당연히 3상 3선식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단상 3선식 있죠. 얘도, 상전압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VI가 돼요. 이 VI인데, 선간전압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냥 VI가 되죠. 맞죠? 그래서 전체를 따졌을 때도 선간전압 기준으로 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장 큰 것은 3상 3선식이 된다. 예. 그래서 요거 한 선당 하면은 얼마가 된다? 단상 3선식이 3분의 VI가 되기 때문에 요것을 다 따져보더라도 상전압 기준으로서 선간전압 기준으로 가장 큰 것은 3상 3선식이 된다. 그 다음에 상전압 기준으로 가장 큰 것은 이 3상 4선식이 된다. 요거 혼동하지 마시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번에는 답이 다번이 돼요. 이 문제 굉장히 혼동 많이 하시는데요. 요거 지금 교재 풀이에도 정리되어 있지만 이렇게 싹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요. 그래서 19번에는 답이 다번이다 하는 거. 계속해서 20번 문제로 가봅니다. 20번 볼게요. 20번 공장이나 빌딩에서 전압을 220에서 380을 승합할 때 이 승합의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우리 승합했죠. 뭐 전력 손실 어떻고 전압 강화율 어떻고 단면적 어떻고 했는데 뭐님 해도 가장 큰 것은 첫 번째 나왔던 전력 손실의 경감입니다. 전력 손실의 경감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뭐 배전 거리도 증가되지만 배전 거리 자체가 얼마 안 되죠. 배전은 짧기 때문에 배전 거리의 증가도 되겠지만은 여기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전력 손실의 경감이 가장 크게 됩니다. 답은 다. 21번입니다. 공장이나 빌딩에
200V 전압을 400V로 승합하여 배전을 할 때 400V 배전과 관계가 없는 것은입니다. 전압을 2배로 승합했죠. 그랬을 때 뭐 전선 등 재료의 절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도 감소되고요. 그 다음에 배선의 전력 손실 경감도 되는데 변압기 용량의 절감은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겁니다. 역률의 무효 전력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전압의 승합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답은 라번. 22번 배전 전압을 루트 3배로 하면 동일한 전력 손실률로 보낼 수 있는 전력은 몇 배가 되는가? 오답 배전 전압을 루트 3배로 합니다. 그러면은 속년 전력 P는 뭐라고 했다?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얼마? 루트 3의 제곱배는 3배가 되는 거죠. 루트 3의 제곱배는 3배. 답은 답번입니다. 23번도 동일합니다. 보세요. 고압 배전선을 선간전 3300에서 5700으로 승합하는 경우 같은 전선으로 전력 손실률을 같게 한다면 몇 배의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는가? 비례하죠. 제곱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보세요. 비례할 때는 이렇게 P는 보세요. 전압의 제곱 비례해요. 그러면 3300에서 5700으로 승합했을 때 어떻게? 3300분의 5700의 제곱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반비례하면 어떻게 돼요? 3300에서 5700 늘렸을 때 반비례하면 5700분의 3300 이렇게 대입하고요. 비례하기 때문에 3300분의 5700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계산기로 계산해주면 3배가 되네요. 이때도 3배가 됩니다. 24번 부하 역률이 코사인 파이인 배전선의 저항 손실은 저항 손실이라는 것이 전력 손실을 얘기합니다. 같은 크기의 부하 전력에서 역률이 1일 때 저항 손실과 비교하면은 어떻게 된다? 전력 손실은 아시겠죠? PL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24번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전력 손실 혹은 저항 손실이라고 해요. 어떻게?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입니다. 그 다음 25번 보세요. 이런 거 어떻게 대입해야 되냐 고민을 하시는데 보세요. 잘 보세요. 동일한 전압에서 동일한 전력을 송전할 때 역률을 보세요. 코사인 세타를 0.8에서 0.9로 증가시키죠. 맞죠? 역률을 더 개선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전력 손실은 약 몇 프로 정도 감소하는가 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역률이 이렇게 되면 전력 손실은 앞에서 했지만 전력 손실은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전력 손실은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그러면 이렇게 고민하실 거예요. 야, 이거 0.8분의 0.9의 제곱으로 해야 되느냐 0.9분의 0.8의 제곱으로 해야 되느냐 라고 했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증가했을 때 만약에 지금 증가하면 비례한다면 커지겠죠. 그래서 0.8배 0.9 1이 넘습니다. 그래서 비례한다면 커져요. 그래서 이것은 비례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반비례하잖아요. 맞죠? 반비례하면 오히려 더 작아야 되는 겁니다. 즉 반비례하기 때문에 역률이 증가했지만 전력 손실이 작아져야 돼요. 따라서 1보다 작은 이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즉 이것이 반비례가 되는 거예요. 반비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떻게 대입해야 되느냐 나 수학적으로 잘 몰라서 어떻게 대입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커졌을 때 커지면 비례고요. 커졌을 때 작아지면 반비례입니다. 반비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전력 손실을 보세요. PL은 다시 얼마? 0.9분의 0.8의 제곱배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얼마냐면은 뭐 지금 제가 교재 비례식으로 해놨지만 이렇게 푸는 것이 더 편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약 0.8배가 된다는 거예요. 즉 전력 손실이 약 0.8배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전력 손실은 몇 프로 정도 감소하는가? 따라서 전력 손실 0.8배가 됐으니까 어떻게? 0.2배가 감소했다는 거죠. 0.2배니까 20%가
감소해서 20% 감소해서 0.8배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이런 문제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혼동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곰곰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에서 한번 정리 확 잡고 가셔야지 매번 나올 때마다 고민하고 뭐 어떻게 할까 하지 마시고요. 한번 딱 잡아가지고 팍 정리해 주시고요. 이거 이해 안 되면 안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6번입니다. 26번. 송전 거리 전선의 비중 및 전력 손실을 일정하자고 할 때 전선의 단면적과 송전 전압입니다. 단면적은 크면 좋다, 작으면 좋다, 단면적은 작으면 좋죠. 따라서 전선의 단면적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반비례한다. 그래서 답은 답번이고요. 27번입니다. 보세요. 이건 뭐 1타 3피죠, 3피. 하나의 문제에서 지금 3개를 묻고 있는데, 봅니다. 동일한 부하 전력에 대해서 전압을 2배 승합해요. V를 2배로 합니다. V를 2배로 했을 때, 전압 강화는 뭐예요? 전압에 반비례했죠. 전압 강화 반비례했습니다. 전압 강화율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 손실률 K도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했습니다. 이렇게 됐죠. 따라서 전압을 2배라면 전압 강화는 2분의 1배. 전압 강화율은 제곱의 반비례가 4분의 1배, 얘는 또 4분의 1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2분의 1,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답은 답원입니다. 답원.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직류 송전 방식이 교류 송전 방식에 비하여 유리한 점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는 것은입니다. 직류가 교류에 유리한 것. 일단 표피 효과에 의한 송전 손실이 없습니다. 표피 효과 자체가 우리가 그 침투 깊이 델타가 루트 파이프 6K보다 1이죠. 여기에서 주파수가 없습니다. 직류는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표피 효과가 없어요. 맞습니다. 통신에 대한 유도 잡음이 적다. 요것도 맞고요. 우리가 유도 잡음이 뭐예요? 상호 인덕턴스 L 성분에 의해서 발생이 되죠. L 성분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이것이 그 유도 잡음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메가 M의 3I 제로였죠. 오메가 M의 3I 제로인데 여기에서 오메가가 주파수가 들어갑니다. 근데 직류는 L 성분도 없고 주파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없습니다. 통신에 대한 유도 잡음이 없거나 혹은 적다 이렇게요. 그래서 선로의 절연이 쉽다 그랬죠. 100kg를 쓸 때 100kg만큼만 절연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옳지 않은 건 라번이 정류가 필요 없고 승합 및 강압이 쉽다. 아니죠. 승합 및 강압이 어렵고 정류도 어렵다. 답은 라번입니다. 29번입니다. 29번. 직류 송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그러니까 직류 송전에서는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동시에 보낼 수 있다. 아니죠. 직류는 무효 성분이 없기 때문에 유효 전력만 보낼 수가 있습니다. 틀린 것은 답이 가번이고요. 역률이 항상 1로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송전 효율이 좋아집니다. 맞고요. 직류 송전에서는 리액턴스라든지 위상각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정도상의 단점이 없어진다. 이것도 맞고요. 직류에 의한 개통 연계는 단락 용량이 증대하지 않기 때문에 직류를 개통 연계해도 여기에서는 L 성분 등 때문에 단락 용량이 증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단락 용량이 증대하지 않으니까 차단 용량이 적어도 된다. 단락 용량에 의해서 차단 용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직류는 단락 용량이 작아요. 단락 용량이 작고 그래서 차단 용량이 적어도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30번 요 그림을 좀 기억해 주시는데 보세요. 전압과 건설비요. 건설비인데 건설비에는 뭐 애자 전선 지지물 있죠. 지지물, 애자 그런 비용이 있고 전선 자체 비용이 있습니다. 앞에서 했지만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선의 단면적이 작아지죠. 따라서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것 전선비는 작아집니다. 그런데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절연 등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애자나 전선의 지지물비는
커지는 겁니다. 철탑을 더 높게 짓고 애자도 우리가 뭐 154kg에서 뭐 10개짜리 애자 10개짜리 쓰다가 3, 4kg 애자 20개를 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자나 지지물비는 어떻게 전압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애자나 지지물.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답은 가번이 됩니다. 가번. 그래서 전압이 높아질수록 전선 B는 작아지고 애자 및 지지물 B는 높아진다가 됩니다. 예. 뭐 팔짝 배전 방식, 전기 공급 방식 이번 시간에 한 거 크게 문제풀이 어려운 거 없었을 거고요. 정리만 잘 해주시면은 문제는 쏙쏙 풀립니다. 예, 이번 시간 했던 거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